21일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등 여러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또 북한 비핵화 문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해법, 저희 남북예창이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장거리 미사일과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한꺼번에 섞어서 썼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성숙 단계, 완성 단계에 도달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새로운 그 북한식 전술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유사시에 한미가 어떤 미사일을 먼저 방어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ICBM을 먼저 방어할지, 단거리 미사일을 먼저 방어할지,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혼란에 빠뜨리게 강요하는 그런 전술을 북한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방어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겠다. 더 나아가서 그 각각의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더 높이는 이런 전술적 효과를 노리고 동시다발적인 발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글로벌 다시 할게요. 예, 일단 이번 한미 정상은 글로벌 의제, 또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 의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기존의 질서 하에서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을 누려왔고, 또 그 질서를 해체하거나 인위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은 주장으로 이것이 확대 해석이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되 그것은 착실한 준비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준비 없이 어떤 인도 태평양 질서라는 새로운 질서로 너무나 성급하게 나아갈 때는 또 다른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즉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그 비전은 매우 좋지만, 그러나 준비 없는 어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허구일 수 있고, 오히려 현재의 그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이런 질서를 허무는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평가하기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과거 보수 정권의 어떤 그 북한 접근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모양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가 독립적인 의제가 아니라 어떤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중 전략 경쟁의 한 부분으로서 북한 핵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런 식의 의미 규정이 암암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라는 어떤 방법론을 동원한 새로운 어떤 그 의제, 말하자면 독립적인 의제라고 볼 수가 없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인도 태평양의 여러 안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미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 전략에 올인하는 거고, 거기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 핵 문제도 같이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인식의 지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정부의 북한 비핵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차이점, 차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그 구상이라든가 비핵화 전략,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지역 전략으로 북한 핵 문제도 묘사가 됐고, 고로 앞으로는 어쨌든 한미 동맹이 지역 동맹이라는 확장된 동맹으로 간다는 그 맥락 하에서 북한 핵 문제도 보겠다. 이렇게 달라진 그 면모를 보였어요. 결국 북한 핵 문제가 하나의 어떤 그 한미가 공동으로 노력해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의제라는 이런 어떤 부분은 오히려 퇴색된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공약이 재확인됐다는 공동 성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확장 억제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온 말이고, 또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해구산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와 같은 재래식 억제력도 미국이 제공해 준다는 이런 확장된 의미로 이미 한미 간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규범으로 확립되어 왔던 겁니다. 이것을 재확인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동업 반복이고, 다만 그것을 조금 더 내실 있고 무언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추후 협의를 통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는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보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현찰이라기보다 어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는데 표현만 달라짐으로써 불필요한 긴장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핵의 핵으로 대응한다는 거는 1970년대 이래로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핵 우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 이 뜻은 한국이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 준다는 뜻이고, 그게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의 불변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풀어서 핵의 핵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동어반복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성과냐? 이 점에서는 의문이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흡연구역이라고 있는데 연기를 피우는 건 담배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장소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간판 바꿔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동어 반복이되 단지 그 표현만을 달리함으로써 이것이 무언가 상대방한테 압박감을 준다는 뜻으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현실은 변하는 게 없거든요. 옛날의 그 해구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순한 어떤 표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감정 싸움 내지는 어떤 레토릭, 수사적인 경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지 실제 안보하고는 그다지 큰 관련성이 없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영역입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선언문을 보면은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이 크게 없고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어떤 동맹 강화를 표방한 흔적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문제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은 비합리적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 또 모든 언론이 안미경중 시대는 끝났다,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전부 보도를 해버리니까 꿈보다는 해몽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자극을 받고, 중국 정부보다는 중국 인민의 반항 감정이 커져서 중국 정부의 입지를 좁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중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 강경하게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여론이 형성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도나 어떤 관리되지 않은 메시지의 남발은 애초 외교부가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그 외교부 차관의 그 브리핑을 보면은 중국 정부에도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충분히 성의 있게 설명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배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수없이 외교부가 메시지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언론이나 다른 데서 전혀 관리되지 않은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니까 외교부의 신중한 대중외교 기조는 완전히 익사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외교안보의 역량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게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끝까지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 있는 태도인데, 말은 그렇게 정상회담에서 해놓고 뒤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는 디커플링, 미국의 중국 경제 전략에 한국이 동참했다. 이렇게 전부 해석을 해버리니까 정상회담 선언에서의 그 신중한 외교의 기조가 거의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북핵 문제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일부분으로 격화됨으로써
결국은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어떤 정세를 초래했다는 게 사실상 부작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관리했던 방식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라든가 또는 사자회담, 육자회담과 같은 이 다자주의 외교 속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을 관리했다는 게 지난 20년 넘게 하나의 그 정착되어 온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미중 경쟁 속에 북한 핵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국제 제재 효과가 다 사라지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협력을 하고 또 무역을 트고 심지어 무기 거래까지도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협조를 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면 이제는 북한으로서는 기회의 창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제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안보리는 일체 결의안 통과가 어렵고 또 이제는 한미일 정도가 북한에 그 대응을 해야 되는 하나의 대응의 역량으로 이렇게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지난 20년 넘게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어떤 국제적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진영 간에 또 어떤 블록을 형성하는 식으로 북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바뀐다면 이것은 북한에게 상당한 기회 공간이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지지율이 급속도로 추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 비즈니스 외교에 치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상무장관이 수행을 했지 미국의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교안보는 어음만 발행하거든 추후 협의하겠다. 이렇게 됐고 당장 급한 현찰은 여전히 통상, 그 다음에 기술협력 이런 어떤 현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미국의 무관심 속에 북핵 문제가 방치되어 있다. 그러는 가운데서 북한에게는 기회의 창문이 열렸고 이제 중국, 러시아도 북한 위협을 관리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나빠진 주변 정세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안보 정세를 안보 비용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의 공세적인 태도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그 북한, 중국, 러시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맹의 기대서만 또는 한미일 협력의 기대서만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정책적인 선택폭이 작아진 겁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메시지라든가 어떤 당파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일에 더 강화되고 북한을 그런 어떤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서 지금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스스로를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나중에 인도 태평양이건 세계 속으로 나가건 그것을 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비축하고 내실을 기해야 될 시기지 말이 앞서가는 이런 어떤 시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좀 속도 조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